여론 조작을 부인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명태균과 동일하게 여론 조작을 부인하는 인간들 잘 들어라. 니네들이 다 공범이란 얘기거든. 잘 들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오늘 또 중요한 보도가 뉴스타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제 정리본, 정리본이라기보다는 뉴스타파 보도를 함께 학습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고, 혹시나 보도를 직접 보고 오실 분들은 뉴스타파에 들어가셔서 영상을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요 두 가지의 그 클립은 잘라 놓은 거예요. 요 특집 방송에 올라온 클립을 두 가지로 잘라놨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보셔도 되고, 요거 하나를 특집 방송 전체 방송을 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실제 보고 나서 야, 이렇게까지 언론이 보도했으면 지금 명태균 씨는 이미 구속이고요. 원래 사실은 영장을 쳐도 지금 무방한 상황인데 우리 현재 검찰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사를 계속해서 뭉개려고 하는 느낌은 뭐 여전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뉴스타파가 그 크게 보면 한 덩어리인데요. 한 덩어리인데 그 중에 여론 조작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보도입니다. 매우 디테일하고 사실은 매우 쉬워요. 보도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저는 기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타파의 첫 번째 영상 클립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윤석열 1등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증거에 대한 첫 번째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뉴스타파가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을 취재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확인을 했고 입증해서 이것은 조작이다라고 못 박은 보도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증거로 입증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명태균 씨는 조사 전화 자체를 걸지 않고서 가짜 응답 완료 샘플을 무더기로 만들어내는 수법을 썼다. 이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홍준표 후보의 3%포인트 앞서게 하는 등 윤 후보의 유리한 쪽으로 여론조사 결과값을 조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은 2021년 9월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시점에 저질러진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실이 명 씨와의 접촉 사실을 인정한 시기와 정확히 겹치고 있다는 점 재확인했습니다. 때문에 윤석열 후보 또는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이 명태균 씨의 조작 여론조사를 활용했는지, 또한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 명 씨와 함께 여론조사 조작을 공모한 건 아닌지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여기 이렇게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수사하란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예요. 우리의 익숙한 그 녹취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실관계가 조각조각 파편화되어 있던 것을 여론 조작과 관련된 내용을 뉴스타파가 다 종합했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2021년 가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내 경선이 한창이었던 때 9월 15일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 8명의 국민의 후보가 1차 컷오프를 통과하게 됩니다. 다음 달인 10월 6일 경선 본선 진출자 4명을 추리는 2차 컷오프가 단행되고요. 당시 윤 후보와 홍 후보는 백중세였고 공표일을 기준으로 2021년 9월 29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신고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는 모두 4건, 윤 후보와 홍 후보가
각각 2차례씩 1위를 나눠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9월 29일 같은 날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실소유주 미래한국연구소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날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와 통화했던 전화의 녹취록 공개가 이미 됐었죠. 근데 여기 나오면 곱하기 나옵니다. 곱하기.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추고 여성하고 맞춰갖고 곱하기 그거 한번 해갖고 응답 샘플을 2,000개 만들어서 돈 얼마 들어갔어요? 4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됐어요. 이렇게 이제 통화하는 내용은 우리가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보도를 보실 때 느끼는 점이 뭐냐? 우리가 다 여론 조작이 있었을 거라고 유추할 만한 대목들은 녹취록으로 다 나왔어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보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이 녹취록의 시기, 통화 내용과 확보한 증거를 조합을 시켜보니까 이거는 명백한 여론 조작이다라고 입증하는 보도입니다. 더 가보죠. 이날 통화에서 명태균 씨는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높게 나와야 한다며 조작해야 하는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여기 이 정도의 멘트가 나왔다는 건 이건 조작이죠. 그죠?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 이거에 대해서 이걸 누가 조작이 아니라고 보겠습니까? 그죠? 윤석열 후보가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합니다. 이거 가지고요 라고 강혜경 씨가 반문하지만 그렇게 해서 치워버리자. 그게 안 낫냐. 보고서 바로 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사실상의 이건 지시죠. 자기는 미래한국연구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건 뭐 지시에 가까운 일이죠.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는 것처럼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상황에서 명태균 씨는 보정 작업을 지시했을 뿐이라며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작의 심증은 있으나 명 씨의 육성 외에는 조작 사실을 입증할 물증이 없었다. 특히 이 보정 작업이라는 표현은요. 명태균만 쓴 게 아닙니다. 여론 조작을 부인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명태균과 동일하게 여론 조작을 부인하는 인간들 잘 들어라. 니네들이 다 공범이란 얘기거든. 잘 들어. 뉴스타파가 문제의 2021년 9월 29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와 로우 데이터 자료를 입수했다. 검증 결과 명태균 씨의 여론 조작은 사실이었다라고 아예 못 받고 있죠. 뭐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함께 따라가 보시죠.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 자료에는 응답자의 숫자와 전화번호, 응답자별 통화를 시작한 시각과 종료 시각, 지지 후보자 등에 대한 응답 결과까지 여론조사 기초 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먼저 2021년 그 해당 날 9월 29일 명태균 씨의 조작 지시 육성을 들어보면 돈이 얼마가 들어갔냐고 묻고 40만 원이라고 답한다. 그럼 이 40만 원은 뭐냐? 공익제보자로서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강혜경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40만 원 정도의 전화비라 하면 500개에서 많게는 600개의 샘플이 추출됐을 때 4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중단을 암시하는 듯 명태균은 그러면 됐어요라고 말을 하고 이와 함께 응답 완료 샘플 수를 2,000개를 만들으라고 지시를 하는데 여기 곱하기, 그러니까 초반에 나왔던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면서 우리가 뉴스타파는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히고 여성하고 맞춰갖고 곱하기 그거 한 해 갖고 응답 샘플을 2,000개 만드이소. 정리하자면 이게 핵심인데요. 명태균 씨는 500개밖에 안 되는 여론조사 응답 완료 샘플을 마치 2,000개인 것처럼 조작을 해라. 즉 1,500개의 응답 완료 샘플을 가짜로 만들어서 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500개는 실제로 통화를 해서 40만 원 들었다 치면 나머지 1,500개는 그냥 곱하기 해가지고 응답 시도해보지도 않은
전화를 걸어보지도 않은 그 가짜 샘플을 막 인위적으로 더해서 2,000개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뉴스타파가 증거로 갖고 있다는 그 자료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요. 뉴스타파의 문제의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22개의 응답 완료 샘플이 아예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고서 만들어낸 가짜 샘플로 만들어졌다. 아, 나는 진짜 이 대목에서 이런 걸 보정이라고 얘기한 사람들, 그리고 여론 조작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차피 외부 공표용도 아닌데 뭐 내부로만 그냥 돌려볼 건데 이게 아무 일이 아니라는 듯이 진실을 호도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했던 악마 같은 정치인들이 떠오르네요. 악마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거를 방송에 나와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 각오해야 될 겁니다, 진짜. 아예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고서 만들어낸 가짜 샘플이고, 이 같은 사실은 원본 데이터 엑셀 자료의 응답 레벨 입력 값을 통해 확인된다. 응답이 완료된 건 END라고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받지 않거나 조사 중간에 전화를 끊는 경우에는 응답 레벨에 완벽하게 E라고 표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E는 다 완료를 한 사람들, 한 응답층을 대상으로 E라고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E가 표기된 응답 완료 샘플은 516개였다. 그렇다고 하죠. 그런데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응답 완료 샘플 수는 516개가 아니다. 실제보다 약 1,500개가 많은 2,038개로 돼 있다. 명 씨가 지시한 대로 약 1,500개의 가짜 응답 완료 샘플이 만들어진 것이다.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여기서 이제 쉽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응답했다고 되어 있는 경기 인천 지역의 40대 남성. 미래한국연구소는 이 남성에게 여론조사 전화를 건 적조차 없다. 전화 응답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자라고 되어 있는 부울경 거주의 60대 여성도 실제로는 여론조사 없이 가공된 조작 샘플이다. 이런 조작 샘플이 무려 1,522개 만들어졌고, 명 씨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명백한 증거를 통해 처음으로 입증된 것이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 사실 이거 대한민국이 지금 뒤집어질 만한 사안이에요. 이게 이렇게까지 밝혀졌다면 지금 뉴스타파의 보도를 또 흠집내게 하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정치인들이 등장할 법합니다. 이걸 보고도 보정이라고 운운한다면 저는 그거는 어떤 지능의 문제, 양심의 문제, 이걸 또 넘어서서 뭐랄까 반드시 그렇게 주장해야 할 만한 자기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있겠죠. 내가 이거를 흠집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런 위기감과 우려가 있겠죠.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조작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나 이거 보고 홍준표에 대한 어떤 뭐랄까 좀 내 나름대로의 애처로움? 동정심이 생겼어요. 물론 그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 배를 탄 사람 마냥 최근에 대통령을 만나 한동훈보다 더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건 따로 다룰 얘기입니다만, 홍준표는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는 공범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을 제끼고 보수의 적장자가 될 거래가 아마 윤 대통령과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 제가요, 저 이거 진짜 몰랐고요. 예? 형님이 이 여론 조작이라는 걸 갖다가 형님이 또 이제 그 규정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좀 그거 곤란해졌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이제
차기 대선 후보는 이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후보가 돼야 된다. 제가 이 정권을 갖다가 아주 전폭적으로 제가 이제 밀어드릴 테니까 형님은 이제 홍준표 대통령이 되셔야 돼. 뭐 이런 그림 아닐까요? 갑작스러운 성대모사로 킹받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조작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죠. 뉴스타파가 실제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응답 완료 샘플 516개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홍준표와 윤석열의 차이는 0.6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1522개 가짜 샘플을 더하니까 조작 후에 3.9%가 된다는 거예요. 와, 씨. 윤석열이 홍보다 2, 3% 더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그 곱하기 전략으로 맞춘 거죠. 한마디로. 짜맞춰진 비공표 조사를 만들었다. 자, 그럼 이걸 어디다 갖다 썼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이건 이제 공표용이 아니니까 비공표용이면은 절대로 외부에 유출돼서도 안 되고 이것을 일반 대중이 받아봐서도 안 되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돌려봐도 이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선 기간에 이것이 당원들로 하여금 마치 내부 지라시처럼 쓰인다면 이건 큰 문제죠. 왜냐하면 당원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만든 어떤 조작 날조된 자료가 당내 경선에 영향을 끼치고 그 본선에도 영향을 이어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국민의힘 당내에서 있었던 움직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은 농후하기 때문에 그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특히 뭐 민주진보 진영에서 아무리 뭐 여당 쪽의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 심정적으로 표심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지만 적어도 이런 내용들이 중도층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선거는 중도 싸움인데 민주진보 계열의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대선판에 물을 흐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공표든 비공표든 간에 이 여론조사는 조작돼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더 가봅시다. 명태균 씨는 문제의 여론조사가 외부에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만 공유하는 비공표 조사여서 조작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봐봐라. 조작했잖아. 어떡할 건데. 이 또한 거짓말의 가능성이 높다. 녹취록에서 외부에 유출하는 거니까 라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요. 정치인 중에 첫 번째로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이 조사가 여론 조작이라는 걸 알았다. 예.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 10월 14일은요. 아마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갑자기 명태균을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명태균 이슈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이제 안 합니다. 14일, 15일 이후로는 안 해요. SNS에 대구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거나 아니면 한동훈 패는 용도로만 자신의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조작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이 공식 유튜브 계정에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올려 홍보하는 등 여론조사를 활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채널 윤석열에서 미래한국연구소의 어떤 공표 여론조사를 쓰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명태균의 마수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여론조사인 거잖아요. 공표든 비공표든 그것이 명태균 손에 의해 탄생했다면 여론 조작의 가능성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 어쨌든 윤 후보 측이 명태균 쪽으로부터의 조사를 비공표 조사 말고라도 공표 조사를 활용했다라는 것은 이 유튜브에 게재한 것만으로도 일단 그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더해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윤석열 캠프가 대선 막판까지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받아 선거 전략을 짜는데 활용했다라는 내부 폭로가 터져나온 상황이다.
예, 요거는 이제 10월 27일자 보도였습니다. 신모 교수님이시죠? 예, 이름을 제가 지금 녹화 시점에 까먹었는데요. 예, 신모 교수께서 폭로를 하셨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측이 조작 및 가짜 여론조사를 활용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진상규명을 얘기하는 거는 언론은 어디까지나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따라가는 역할을 하지만 그 수사보다는 덜 하죠. 네, 의혹 제기까지는 언론이 할 수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수사기관에 이것을 수사해야 된다라는 촉구를 하는 거고 압박을 하는 것일 뿐이니까 철저한 진상규명을 언급했다는 것은 빨리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클립이 또 있어요. 두 번째 클립을 또 보시면 참 뭐랄까 한 건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뒤집힌 여론조사는 최소 8건. 한 건만은 아니었다. 뭐 대선 무효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거기까지 전 단정 짓고 싶지 않고요.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해야 되겠지만 이건 검찰이 못할 수사죠. 네, 검찰이 못할 수사입니다. 이 두 사람을 적어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걸 어떻게 윤석열 검찰이 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어차피 또 이 분은 거부를 하실 게 뻔하니까 특검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이제 죽는다라는 걸 잘 알고 있겠죠. 자,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시기에 명태균 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잇따라 확인됐다. 한 건만이 아니다. 최소 8차례. 대부분 가짜 응답자 샘플을 만들어내는 수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그중에는 당내 경선 초반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뒤지던 지지율 순위가 샘플 조작 후 뒤집힌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를 통해 여론조사 보고서 작성을 독촉하며 외부 유출하는 것이라고 말한 통화 녹음 파일까지 새롭게 드러나면서 명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조작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고의로 유출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도 제기된다. 여론조사 조작은 비공표 여론조사를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2021년 9월로 다시 돌아가서 12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갓 정치에 입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선 출마를 위해 당으로 복귀한 홍준표 의원의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됐다. 이때보다 기세 싸움이 중요했는데 2021년 9월 3일 미래한국연구소가 전국 정치사회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당대 후보 적합도를 조사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1등으로 나선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때 이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윤 후보가 고전 중이었는데 그것을 마치 커버라도 해주듯이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날 9월 3일 이 작성한 여론조사 보고서도 확인을 해봤어요. 정상적인 여론조사라면 ARS 자동응답 전화에서 모든 질문에 끝까지 답을 했다고 확인된 응답자 수와 최종 보고서에 적힌 조사 대상자의 숫자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데 9월 3일 여론조사는 전혀 달렸다라는 거죠. 딱 보셔도 엔드 코드, 아까 우리가 그 잠깐 확인하고 간 종료됐으면 종료됐다고 E자가 표기되는데 이 코드가 부여된 것은 1038명. 1403명으로 365명이 사실상 적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유령 응답자 365명을 추가해서 마치 1403명이 응답한 것처럼 꾸몄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조사와 조작조사를 또 비교를 해봅니다. 이거 보십시오. 난 이거 보고 홍준표 시장이 참
애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물 건너갔다고 생각해서 지레 포기했을진 모르겠지만 본인도 여론 조작인 걸 알았다잖아요. 그런데 포기를 했다. 홍준표 시장도 참 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상조사에서는 홍준표가 30.1%인데 조작조사로 가면 윤석열이 뒤집힌다. 1위로 나간다. 자, 그런데 이런 여론 조작이 몇 건 최소 확인됐느냐? 뉴스타파가 확인한 조사만 하더라도 최소 8건이랬다는. 다만 이 결과값으로 보면 8건의 조작된 보고서 가운데 4건은 홍준표 후보에게, 나머지 4건은 윤석열 후보에게 각각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4대4 동률을 맞췄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수시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라는 지시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조작을 지시하고 있었다. 근데 또 모르죠. 이 여러 차례 조사 결과 중에 대부분 홍준표가 가까스로 앞서는 결과를 받아들일까봐 너무 다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에게 맞춰서 8개를 조작하면 티가 나니까 4대4 동률로 맞췄다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 바람이나 윤석열 대세론이라는 것은 그거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은. 물론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윤석열 후보가 대선을 치르기로 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과 백중세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여론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당내 선거는 또 다르게 작용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심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윤 후보가 사실상 앞설 수 있었던 경선을 홍준표 시장이 다 앞설 수 있었는데 그 8개의 조사를 다 윤석열로 그렇다고 조작을 해버리면 너무 티가 나니까 내 것만 했다라는 가설도 충분히 세울 수 있고, 일부러 티가 안 나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전 보면서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무튼 명태균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같은 조작을 지시했는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 보고서 조작이 이루어지던 시기 명태균 씨는 보고서 작성 실무를 맡은 강혜경 씨에게 수시로 연락해서 윤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라는 지시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조작을 일삼았다. 곱하기 내용 나오고 이건 여러 차례 봤던 거니까. TV토론은 홍준표를 한 4% 빼. 잘 모르겠다. 그쪽으로 돌려. 더불어민주당 쪽에. 디테일하죠. 심지어 당대당 문항 있죠. 그럼 윤하고 홍하고 똑같이 당대당 응답자 비율을 똑같이 맞춰라. 이런 게 여러분 보정인가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탁 봐도 얼추 봐도 이게 딱 봐도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대목들이잖아요. 그죠? 가짜 응답자 샘플을 만드는 수법으로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듭 확인을 하고 있고, 응답자 비율을 똑같이 맞춰라. 구체적인 조작 지시를 내린 배경이 뭔지 우린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외부로 유출하기 위해서 비공표 조사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외부로 유출하자고 언급한 그 조사는 9월 29일 미래한국연구소가 조작한 비공표 조사 한 건이긴 한데, 이 결과 보고서를 누군가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해 보면 요거만 보시면 사실 더 정리가 쉽습니다. 제가 지금 기사를 일일이 소개해 드리면서 한 땀 한 땀 가내수공업하고 있는데요. 정리해 보면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당내 지지율이 박빙을 이루고 있었던 2021년 9월 명태균 씨는 최소 8건의 비공표용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조작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조작된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유출돼
선거와 유권자의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더구나 외부로 유출하는 거라는 명시 자신의 말에 따라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후보 측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유출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한 게 아닌지 의혹까지 제기된다. 명시가 언급한 외부가 어디냐? 매우 중요하다. 공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 국면에서 대통령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 보고서가 조작됐을 뿐만 아니라 조작 보고서를 고의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보고 나니까요, 드는 생각은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은 비정치인 출신으로서 자신이 기반이 없었던 상황에서 대부분 정치 일선에서 뭐랄까 적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진, MB라고 하면 MB, 박근혜라고 하면 박근혜, 오야붕이 사라진 상황이었잖아요. 자신이 어쨌든 섬기는 군주라는 게 사라진 정치인들이 홍준표에게 줄을 대고 윤석열에게 줄을 대던 그 치열했던 당내 경선 과정 당시에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은 비정치인이어서 뭐랄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입김이나 변수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가 다가갔을 때 뭔가 습자지처럼 쫙 빨아들이기 쉬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명태균이 그런 사람에게 이런 보고서를, 가정입니다, 매일같이 보고하고 통화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자신감을 윤석열에게 안겨주고 또 그런 형태로 신뢰를 명태균이 획득을 했다면, 특히 김건희 여사를 통해 획득하고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명태균에게 신뢰를 줬다면 이것은 엄청난 비위 행위가 될 수 있고 불법인 거죠. 명백한 불법에 기대서 경선을 치르고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뉴스타파가 마지막에 정리를 잘 했지만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유출돼서 어떤 선거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 규명이라는 것은 언론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제보를 해주시는 수밖에 없고요. 혹여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유출됐고 그것을 내가 누구한테로부터 받았는지를 과감하게 공개해 주실 분이 계신다면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 만약에 유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또 핵심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 보고서가 유출됐거나 그분 역시도 명태균 측근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이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니 지금 수사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윤석열뿐만 아니라 오세훈도 만들고 이준석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윤 후보가 대선 후보인 시절에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이고, 전략총괄은 김종인 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것이고 조작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왔는데, 이번 뉴스타파의 보도로는 조작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젠 몰랐다고 말을 바꾸거나 그쪽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명태균이라는 꼬리를 서로 자르려고 들 겁니다. 이제 오늘 뉴스타파를 보고 나니까 전 어느 정도 좀 확실하고 클리어해졌다고 저는 보는데요.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주도했던 여론조사를 보정 내지는 비공표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거나 감싸줬던 사람들 모두 다 공범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은 점점 좁혀 들어오는 언론의 취재와 보도로 인해서 수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고,
검찰 쪽에서 뭐 지금 여러 보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수사의 의지를 좀 의심케 하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로 시간 끌 필요가 없고 반드시 이 사안은 특검으로 규명이 돼야 하고 이것은 뭐랄까 국민의힘 자체가 검찰의 압수수색, 특검의 압수수색의 수사선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거라서 받을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한가롭게 우리 당을 통째로 특검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면 아마 더 큰 국민적인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보수는 종말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가 마치 엄청난 이 진실을 규명하는 키인 마냥 오류가 없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실 법도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단연간 좀 보도를 확인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보도는요, 뉴스타파의 어떤 자료가 확실하다면 이 지금 여기 로우 데이터, 원본 데이터를 함께 조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원본 데이터가 확실한 내용이고 강혜경 씨가 검찰에 제출한 내용과 그 신모 교수가 뉴스타파에 넘겨준 자료가 거의 같은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크로스 체크가 됐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전제하고 얘기하자면 JTBC의 과거 탄핵 전국을 문 열었던 태블릿 보도만큼의 파괴력이 큰 보도가 오늘 잘 정리가 돼서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뭐 이제 진실의 문이 더 활짝 열리는 상황이어서 덮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심지어 이분은 이 여론조사가 조작됐다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홍준표 시장은 자기 SNS에 여론이 조작됐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인된 거예요. 홍준표의 주장을 뉴스타파가 어찌 보면 확인해 준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진실의 대열에 합류하시라.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따 저녁에 시방쇼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